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선에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코스닥이 올랐던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하락이 대세를 이뤘었는데 그 바이오 종목이 하락한다 그래갖고 전부 다 하락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일단 개별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로 다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 침체의 우려도 어느 정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유럽 중앙은행 EBC의 이제 총재가 마리오 총재가 이제 임기가 다 돼가면서 앞으로 유럽 경제가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상에서는 오늘 연기금이 어느 정도 물량을 갖다가 받쳐주면서 이제 아래로 가는 것들은 조금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대차를 확인해 보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지만, 대차를 확인했을 때 대차가 이제 감소했던 부분을 갖다가 어제 다시 다 그만큼의 물량을 갖다가 전부 다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이제 다시 대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차를 갖다가 오늘 것도 나오겠네요. 이제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오늘 것도 나오면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차가 이제 여기에서 이 뭐야 대차를 갖다 상환했던 물량을 갖다가 다시 대차를 했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주가가 살짝 올랐었는데 거기서 대차가 내려간다고 하면 제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끝나고 확인해 본 결과 대차가 또 이렇게 증가를 했었죠.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대차가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오를 수 있는 상승으로다 갈 수 있는 힘보다는 하락 압력이 지속적으로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러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 장 마감할 때는 1134.502원이었지만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딱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가 조금 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1138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래쪽 지지를 받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는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를 유지해 줬었는데, 우리 장이 마감하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우리 주가도 같은 경우 하방 압력을 좀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 지수가 조금 이렇게 지금 빠져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장 끝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달러가 비싸지면 일단은 뭐가 안 좋냐?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진다.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이 안 좋아진다. 달러 환율이 내려야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끌어올리는데 외국인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연기금하고 외국인 중에 둘이 싸우지 않고 둘이 협력을 하고 대차가 감소할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 다 설명하고 나면은 아마 나오겠지만, 그쯤 되면은 오늘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시면 이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이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계속 아래쪽으로 다 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요 이거에서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프로그램 매수예요. 대량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 걸 비차익 순매수라고 하는데, 이 선물과의 차익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차익 거래로다가 보시면 돼요. 차익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낫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은 순수 프로그램 매수로 봤을 때 순수 프로그램 매수가 432억 원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지금 모멘텀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게 없죠. 어떤 이슈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항상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험 받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1분기 다음 달이면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를 갖다 어느 정도 맞춰주는 조종의 장세를 갖다가 이제 내일이고 뭐 이번 주는 계속 그런 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달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기업, 그리고 잘 나왔을 것 같은 기업, 그런데 수급이 몰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다가 해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쪽으로 해서 경쟁력이 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가격도 낮아지고 이제 새로운 3D 랜드 가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 2위를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이 안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시황이 나빠진다고 해도 다른 건 더 안 좋아져요. 수출길이 지금 안 그래도 세계적인 수출 감소량이 상당히 보이면서 아마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제한을 받고 하락할 확률도 있지만 그 중에도 또 분명히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그 중에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뭘 봐야 되냐? 실적 좋은데 주가가 빠지는 기업을 봐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안 사냐? 저는 이미 12월달, 1월달에 사놨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도만 하고 있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단가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씩 매도를 해나가면 되니까. 굳이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놔둬도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건드리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그냥 있는 것 뿐이지 새로 사는 종목들을 갖다 마땅히 살 게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은 좀 이제 약간 급등락에 폭이 많은 종목들 그런 걸 왜 하는 거냐면 어차피 메인 종목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그 종목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주도 하고 조금이라도 수익 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테스트도 해볼 겸 아니면은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수익도 내보고선 계속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비중을 이제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비중을 갖다가 키워나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대차가 안 나왔으니까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리기는 했지만 아래쪽에 이제 121선 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했죠. 121 라인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61선 아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래에서 머물러 있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분명히 전서구형 이 캔들이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전날에 이 캔들이 나왔는데 이거의 반을 갖다가 종가로다가 최소한 이상은 마감을 해줘야 되고 외국 증시가 좋아서 갭상승을 해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 아래쪽에는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려간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하방 쪽에 121선 라인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봤는데 내일도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겁니다. 또 아래 꼬리를 달고선 지지 라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내일에 그렇게 많은 상승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다가 하고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대차 물량을 조금 이따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끌어올렸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코스닥은 결국에는 또 코스피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의 시가 부근까지도 다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서 이제 700포인트 때까지 700포인트까지는 아니네요. 700포인트까지 내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720포인트 725선 정도를 갖다가 지지를 갖다가 확인해 주는 걸 갖다가 내일 보시면서 그 지지를 확인하고 수급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대차를 잠시 꺼놓고 매수매도 요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컴퓨터가 장 끝나고 나서 원래 다운이 안 되는데 컴퓨터가 한번 다운이 되는 바람에 여기 체결 내역이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적어는 놨죠. 신규 매수한 종목, 대림비엔코 그리고 괄호하고 양이라고 적었죠. 양봉에서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양봉 매수를 갖다 계속 테스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테스트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장의 흐름 때문에 조금 내려갔던 종목들은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테스트했던 부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양봉 매수를 했지만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아래쪽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받고선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신규 매수한 거.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코엘 패션을 갖다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뭐 더 올라간다 그래도 원래는 장중에 이제 시황이 좋다고 하면 전량 매도를 안 하고 분할 매도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보려고 했었는데 이 테스트를 이제 위에 저항대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다 이 뚫어 올리는데 힘이 생각했던 것만큼 제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한 겁니다.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에서 마감을 하고 현금 확보를 갖다가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여기 추가 매수한 종목 중에 보면 이제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죠. 필룩스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000원대. 이제 요번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평균 단가가 필룩스가 얼마냐? 필룩스가 떨궜는데 그래도 11,900원대네요. 12,000원.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퍼센트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장중에 제가 요거를 한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그 라인을 지지를 못 받으면 종가까지도 매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기서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뭐 악재로 내려간 것도 아니었고요. 이 신용 물량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신용 물량이 너무 많으면요. 그 신용 물량을 갖다가 같이 끌어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빚내 갖고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털어내기 위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요게 아마 12,000원대에서 물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갖다가 아마 털어내려면은 오늘 정도에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털어낼 생각으로다가 만약에 더 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오늘 종가가 9,190원이었는데 9,190원이 아니고 이제 8,000원대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급을 갖다 보고선 매수를 하든지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그 다음날 신용 물량 때문에 개파락할 수 있는 염려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이고 제가 손해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제 종목을 볼 때는 내가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그 희망을 갖다가 넣어요.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다가 희망을 불어 넣어서 내가 그 종목을 갖다가 이거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아니면 몰빵을 친단 말이에요. 왜 몰빵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갈 구간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내 인생을 걸어야 돼. 왜 인생을 거냐고요, 주식에. 주식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인생을 걸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물린 종목이라 그래서 그 종목을 갖다가 무작정 추매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라인까지 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안 한다. 혹시나 반등을 해서 올라가서 수익을 준다고 하면, 이제 매수 단가를 바꾸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대부분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기가 매수매도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익 났다고만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로 다 수익이 났다라고 자랑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과연 그게 내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종목만 보다 보면 또 그런 종목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좌는 수익으로 가져가고는 있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들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검색식을 통해서도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검색식 영상으로 다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인콘 같은 경우도 양봉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요거 오늘은 양봉 매수한 종목들이 성공적으로다가 이제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제가 매수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올라갔고 인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한 거죠? 지난달인가? 지난주인가? 매수를 해놓고도 시간이 금방 가니까 언제 매수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요거는 2월달에 매수한 것 같아요. 2월달에 매수하고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 좀 빠져 있어서 그다지 제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11,190원대였죠. 1,190원대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걸 확인했지만 다시 그 라인에서 매수를 했어요. 1,190원대에서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이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 내외로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바로 수익으로다가 바뀌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된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30만원대부터 끌고 내려오다가 다시 25만원 정도가 23만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또 분할 매도를 해놓고선 한참 동안 놔뒀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1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을 덜어놓은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해놓은 걸 갖고선 다른 종목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냈죠.
그러고선 이제 내려왔을 때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거를 각오하고선 매수를 한 겁니다. 아마 이거는 17만원 정도에서 지지라인을 갖다가 확인하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더 내릴 거를 생각하고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삼성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뭐 이런 쪽 관련되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라고 할게요. 근데 전기차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수급 같은 경우가 개별 종목 지금 개별 장세잖아요.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섹터 장세가 아니고 개별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만 수급이 몰려요. 그 중에도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는 우량주가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간다. 근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우량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래도 이쪽이 아직은 죽질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를 조금 추가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퍼센트가 많이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올라갈 땐 또 이런 애들이 또 한 번에 올라가 주긴 하죠.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매수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매수해놓고선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제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ICK, 시스워, 그리고 JW 생명과학입니다.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횡보 기간을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슈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단가를 맞춰놨는데도 슈팅이 안 나오니까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나 저한테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안 팔면 어차피 수익도 아니고 마이너스 5% 손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슈팅이 나가서 이제 수익 구간이 오니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별 장세다 보니까 언제까지를 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분할로다가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분할로다가 많이 팔았고 상한가가 갔으면 조금 더 팔렸을 텐데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만 갖다 내려왔던 거. 그리고 시스웍도 마찬가지죠. 시스웍도 지난번에 매도만 하다가 이제 매수를 안 하고 계속 수익 쪽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익 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수익이 나면 매도만 하는 거. 그리고 내 단가 아래로 안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작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계속 실현을 하면 돼요. 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수익은 조금 가는데 손실은 많이 버티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막 계속 넣어요. 그러다 보면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조금 먹을 사람이 3% 그러니까 비중 베팅을 해서 크게 들어가서 3%만 먹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려갈 때도요. 과감히 1%대면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주식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맞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손실을 갖다가 10%까지 견디는 사람은 수익도 10% 이상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비중이 맞아요. 손실 날 때는 10%에서 잘라내는 분이 수익 날 때는 10%까지 못 견뎌요. 그러면 주식은 결국에 손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 주는 기간은 짧고 손실로다가 가져가는 기간은 긴 게 주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럽니다. 상승장이 아니라면.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해도 못 견디니까 자꾸 팔으니까 점점 더 위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단가는 점점 올라가다가 급락이 한번 나오면 결국에 위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짜잘하게 먹었던 금액이 결국엔 위에서 내려오면서 한 번에 다 손해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오래 끌고 가시다 보면 어떤 걸 느끼시냐면 제가 이제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끌고 가다 보면 수익은 절대 쉽게 안 줘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지 내려가면 어떻게 대응할지 양쪽 대응을 다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양쪽 대응을 안 가지고 있고 수익 날 때 수익 실현하고 손실에 대한 대응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다가 대주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 노란색 자막에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올려놓죠. 요거는 이제 올려놓으면 한 일주일 안에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여기 지나가는 월요일날 하이비전 시스템 나왔었는데 살짝 내렸다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요거 오늘 많이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뭐 없는 날은 제가 안 적습니다. 관심 종목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뭐를 적었냐면 오늘 적었던 게 자, 이제 3월 27일 수요일 관심 종목 나오죠. 노란색 자막 밑에 지나가는 거. 여기 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란 얘기는 조만간에 주가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의 수급이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저도 하는 일이 있고 이게 전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만 오래 한 사람, 오래 하고 많이 거래해본 사람, 그냥 그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개인 투자자라고. 그런데 요걸 적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검색식들을 많이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의 노하우를 갖다가 만들어서 하루에 한 종목 내지는 장이 정말 좋을 때는 한 두세 종목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종목 내지는 안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여기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갖다가 충족시켰을 때 여기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도 확률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려가는 거 인버스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도 인버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대차도 증가했겠다. 오늘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조금 매도만 하고 인버스를 갖다가 오히려 저는 걸어놨었습니다. 이거를 걸어놨었는데 안 사진 거죠. 바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는 안 무너졌죠. 인버스의 추세가 안 무너졌다는 얘기는 주가는 하방 압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대응을 잘 해보시고요. 네, 잠시만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갖고.